밤은 깊고 검은 비구름이 서울의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부터 으르렁거리며 다가왔고 번개가 유리창에 섬광을 터뜨렸다. 강민주는 아내 세은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혐오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고 그 표정은 마치 민준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존재라도 되는 양 굳어져 있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세은의 목소리는 비바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고 싶지 않아.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민주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말없이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서류 가방을 더 단단히 쥐었다. 그 가방 안에는 그가 지난 몇 년간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모은 돈과 얼마 안 되는 소지품이 들어 있었다. 그는 세은의 가족, 즉 장인과 장모, 그리고 처남에게서 끊임없이 모욕과 멸시를 당해왔다. 그들은 그를 쓸모없는 사위라고 불렀고 그의 존재는 마치 집안의 수치인 양 취급되었다. 그날 밤의 폭우는 그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폭풍우와도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였지만 동시에 굳건한 결의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세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알았어. 나갈게. 하지만 기억해. 오늘 밤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남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고 그 침착함은 세은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처음 보는 빛을 발견했다. 그것은 좌절이나 슬픔이 아니라 강렬하고 어두운 무언가였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몸서리쳤다. 민주는 문을 열고 폭우 속으로 걸어 나갔다. 비는 그의 낡은 코트를 순식간에 흠뻑 적셨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단호했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그가 느끼는 것은 오직 지난 세월 동안 쌓여왔던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기분뿐이었다. 그는 마치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다. 그는 서울의 어두운 골목을 헤매고 다녔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이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그의 뺨에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흘러내렸다. 그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고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에는 몇 년 전부터 걸려온 부재중 전화와 수십 통이 찍혀 있었다. 발신자는 이 비서였다. 민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이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장님, 드디어 전화하셨군요. 이 비서의 목소리는 기쁨과 안도, 그리고 약간의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민준이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잠적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희가 사장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후로 모두가 사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나? 지금 집에서 쫓겨났어. 그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이 비서는 그 말을 듣고 격렬하게 반응했다. 뭐라고요? 누가 감히 사장님. 당장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십시오. 제가 차를 보내겠습니다. 민주는 그의 단호한 태도에 미소를 지었다. 아니, 괜찮아. 내가 알아서 갈게. 내가 있는 곳으로 와. 그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었다. 약 15분 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의 앞에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이는 이 비서였다. 그는 중년의 남자로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근심과 피로가 역력했다. 그는 민준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사장님,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민준은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를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냥 민준이라고 불러. 알겠습니다. 민준님. 이 비서는 그를 채태우고는 뒷좌석에 앉았다. 우선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언과 유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민주님께 상속되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1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고아로 자랐다. 하지만 사실 그는 고아가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는 세계적인 금융기업인 헬리오스 그룹의 회장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 그는 가난한 대학생으로 위장하여 세은을 만났고 사랑에 빠졌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와 결혼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그녀의 가족에게는 한낱 조롱거리에 불과했다. 헬리오스 그룹, 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나의 과거. 민주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차가운 결의가 서렸다. 이 비서, 지금부터 모든 것을 준비해 줘. 헬리오스 그룹을 다시 내 손으로 가져올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이 비서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드디어 그의 주인이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민준의 연락이 끊기면서 회장직을 노리는 내부 세력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왔다. 이제 그 싸움은 끝날 것이다. 차는 서울의 번화가를 벗어나 한적한 교외로 향했다. 그곳에는 거대한 철문이 있는 저택이 굳게 닫혀 있었다. 이 비서는 차를 멈추고 말했다. 여기가 바로 회장님께서 민주님을 위해 남기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려 저택을 올려다보았다. 거대한 저택은 마치 어둠 속에 잠든 짐승처럼 웅장한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이 비서는 열쇠를 건네며 말했다. 이곳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분은 사장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민주는 열쇠를 쥐었다. 열쇠는 차가웠지만 그의 손에 닿자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텅 빈 저택 안은 왠지 모를 고요함이 감돌았다. 그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부모님이었다. 민주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고 손으로 닦았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저 돌아왔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제가 이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는 그 밤,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위가 아니었다. 그는 세계 최대 금융그룹의 유일한 상속자, 헬리오스 그룹의 새로운 회장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민준이 헬리오스 그룹의 본사로 들어선 것은 폭우가 그친 다음 날 아침이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코트를 입은 초라한 모습의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몸에는 재단사의 손길이 느껴지는 최고급 맞춤 정장이 걸쳐져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자신감과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외,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이 비서가 안내하는 대로 회장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헬리오스 그룹의 심장부로 들어섰다. 회장실은 거대하고 웅장했으며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의 아버지가 생전에 앉아있던 묵직한 의자가 책상 뒤에 놓여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그 의자에 다가섰다. 그는 손을 뻗어 의자의 팔걸이를 어루만졌다. 10년 전, 그는 이곳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마지막 모습은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무게와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이 비서는 민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님,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룹 내부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알고 있어.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 그들은 내 자리를 호시탐탐 노렸겠지. 특히 김태성 전무, 이 비서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김 전무는 아버지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장 먼저 회장 자리에 욕심을 냈을 거야. 그는 그룹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분명히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을 테고. 민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다. 헬리오스 그룹은 겉보기에는 견고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썩어가고 있어. 재무 보고서를 가져와. 이 비서는 놀라움과 함께 존경의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민준이 평범한 삶을 사는 동안에도 헬리오스 그룹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직감했다. 이 비서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어 지난 10년간의 모든 재무 기록을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민준은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방대한 자료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은 숫자의 바닷속에서 특정한 패턴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는 재무 보고서의 미세한 불일치와 비정상적인 거래를 즉시 포착했다. 이거? 그룹의 자금이 불투명한 회사로 흘러나가고 있어. 자금 세탁이다.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는 김 전무의 친인척이군. 민준의 손가락은 화면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이 비서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민준은 단 몇 분 만에 그가 찾지 못했던 것을 찾아낸 것이다. 민준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아내셨습니까? 이 거래들은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위장은 없어. 모든 데이터에는 흔적이 남기 마련이지. 그들은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내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들의 오만함이 바로 그들의 약점이야. 민주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말했다. 이 비서, 지금부터 조용히 움직여 김 전무와 관련된 모든 회사와 거래 기록, 그리고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조사해, 그리고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 알겠습니다. 민준님. 이 비서는 민준의 단호한 명령에 힘을 얻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헬리오스 그룹의 주식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김 전무는 외부 세력과 손잡고 그룹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곧 주주총회를 열어 김 전무를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할 계획입니다. 민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래, 그럼 그들의 계획을 내가 완벽하게 망쳐주지. 이 비서. 헬리오스 그룹의 모든 비상자금을 동원하게 해. 그리고 오늘부터 매수 전략을 시작해. 그들이 매도하는 모든 주식을 내가 매수할 거야. 시장을 교란시켜서 그들의 계획을 무력화시켜. 이 비서는 민준의 과감한 결정에 놀랐지만 곧바로 그의 천재적인 전략을 이해했다. 하지만 민준님, 그렇게 하면 그룹의 자금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 전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더 큰 방역에 나설 것입니다. 손실은 일시적인 거야. 그리고 김 전무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어. 그는 내가 겨우 이 비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라고 생각하겠지. 그가 나를 과소평가하는 동안 나는 그의 목줄을 서서히 조일 거야. 민주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내일 아침, 난 집으로 돌아갈 거야. 이 비서는 잠시 멈칫했다. 내 집이란요? 내가 살던 곳? 세은의 집. 내가 쫓겨났던 그 집으로 돌아갈 거야. 민주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들이 나를 비웃고 멸시했던 그곳에서 나는 그들의 눈앞에서 모든 것을 파괴할 거야. 그의 말은 이 비서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민준의 복수는 단순히 돈과 권력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에 깊게 새겨진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자 그에게 모욕을 준 사람들에게 정의를 되돌려주는 것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헬리오스 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는 그룹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김 전무의 모든 불법 행위를 찾아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는 동안 수많은 거래 기록들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는 그 모든 정보들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냈다. 한편, 세은은 그날 밤의 사건 이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 눈빛은 그녀가 알던 멍청하고 순진한 민준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회사는 최근 들어 알 수 없는 이유로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민준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사람? 정말 그냥 나간 걸까? 아니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 세은은 침대에 누워 뒤척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다. 그녀는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민준은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조용히 회장실을 나왔다. 그는 복도를 걸어가면서 그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직원들의 표정을 읽었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 그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이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들의 의심을 존경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는 헬리오스 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헬리오스 그룹의 모든 비상자금, 동원 명령을 내린 후 이 비서와 함께 검은색 리무진을 타고 서울의 한 고급 주택가로 향했다. 그곳은 바로 그가 10년간 강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세은과 그녀의 가족이 사는 집이었다. 리무진이 대문 앞에 멈춰 서자 민준은 창밖을 응시했다. 밤새 내린 비로 젖은 정원과 낡은 벤치, 그리고 그가 직접 심었던 장미 넝쿨이 눈에 들어왔다. 모든 것이 그의 기억과 똑같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그곳에 얽매이지 않았다. 민준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비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 민준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이 비서. 그들이 나를 위험하게 만들었지. 이제 내가 그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될 거야. 그는 차에서 내렸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단호했다. 그는 낡은 현관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세은의 어머니인 장모가 나타났다. 그녀는 민준의 낯선 모습에 눈살을 찌푸렸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 민준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장모는 놀라움과 함께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준이라고 네가 감히 무슨 낯으로 다시 여길 찾아와 너희 아버지가 남긴 유산 한 푼 없다고 뻔히 아는 주제에 네가 여길 왜 왔어? 민준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에는 장인과 처남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민준의 등장에 깜짝 놀랐다. 특히 처남인 동거는 경멸 어린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형은 정말 뻔뻔하네요. 누나한테 그렇게 모욕을 주고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당장 나가요. 동거나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 민준은 침착하게 말했다. 난 너희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게 아니야. 난 너희에게 도움을 주러 왔어. 그의 말은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장인은 코웃음을 쳤다. 도움. 네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네가 우리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왔나 보지 하지만 네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요. 아버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저는 이제 당신들의 회사를 살릴 수 있어요. 물론 그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겠지만요. 장인은 그의 말을 비웃었다. 무슨 헛소리를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때 세은이 계단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민준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그녀의 눈은 불안감으로 흔들렸다. 민준, 당신 정말이야. 세은아. 민준은 그녀를 보았다. 우리 부모님께서 내게 남기신 유산이 있어. 그 유산은 너희 가족의 회사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해.
세은의 가족은 그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들은 민준이 그들을 비웃는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장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유산인데? 나의 아버지, 헬리오스 그룹의 회장이셨던 강 회장님께서 나에게 남기신 유산이야. 민주는 천천히 말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의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나는 헬리오스 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야. 그리고 나는 이제 헬리오스 그룹의 회장이 될 거야. 장인, 장모, 그리고 동거는 충격에 휩싸여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세은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10년간 민준에게 했던 모든 모욕과 멸시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를 쓸모없는 남자, 가난한 대학생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는 세계 최대 금융그룹의 상속자였던 것이다. 거짓말하지 마. 동거는 소리쳤다. 형은 그럴 리가 없어. 형은 그냥 우리 누나에게 빌붙어 사는 기생충일 뿐이야. 민주는 냉담하게 동건을 응시했다. 동건아, 나는 너희 가족을 위해 10년간 모든 것을 바쳤어. 하지만 너희는 나를 쓰레기처럼 취급했지. 이제 나는 너희에게 선택권을 줄 거야. 너희 회사를 살리고 싶다면 나의 제안을 받아들여. 장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제안인데? 간단하해.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너희 회사의 모든 소유권을 내게 넘겨. 그리고 너희는 나의 충실한 부하가 되어. 장인은 그의 말에 분노했다. 이 자식이 감히 어디서 협박을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협박이 아니야, 아버님. 이것은 거래야.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신들의 회사는 이미 부도 직전이야. 김 전무가 뒤에서 손을 쓰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겠지. 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나는 당신들의 회사를 한순간에 파산시킬 수도, 아니면 다시 살릴 수도 있어. 선택은 당신들에게 달렸어. 장인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민준이 말한 김 전무라는 이름에 소름이 끼쳤다. 그는 최근 들어 김 전무가 자신들의 회사를 집어삼키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 그러나 민준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자 그는 모든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민준아, 네가 정말로 헬리오스 그룹의 상속자라면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 세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왜냐고 민준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짙은 분노로 불타올랐다. 나는 너희의 진심을 보고 싶었어. 가난한 남자와 결혼한 너희가 과연 나를 사랑할지, 아니면 돈을 보고 사랑할지. 하지만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너희는 나를 이용했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거야. 그의 말은 세은과 그녀의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들은 민준이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의 진심을 보지 못하고 오직 그의 가난만을 보았다. 민준은 뒤돌아섰다. 내일 아침까지 결정해.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의 회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야. 그리고 그 이후 너희가 내게 했던 모든 모욕과 멸시를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이 비서는 채 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는 채 올라탔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결의로 굳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그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들의 파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민준이 떠난 후 세은의 집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거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고 세은의 가족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의 눈은 공허했고 얼굴은 창백했다. 장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말도 안 돼. 그 애가 헬리오스 그룹의 상속자라고 그럴 리가 없어. 분명 우리를 속이려는 거야. 하지만 아버님, 동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형이 말한 게 다 사실이라면요. 그가 김 전무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게 소름 끼치지 않아요. 우리 회사 주가가 폭락한 것도. 김 전무가 뒤에서 손을 썼다는 것도 다 사실이잖아요.
세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민준의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나는 너희의 진심을 보고 싶었어.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사랑을 택한 가난한 남자를 버리고 돈과 물질적인 풍요를 좇았다. 하지만 그 남자는 사실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것은 후회와 상실감, 그리고 자기 혐오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날 밤, 세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민준이 살았던 낡은 방을 찾아갔다. 방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벽에는 그녀가 민준에게 썼던 쓸모없는 남자라는 낙서가 지워져 있었지만 그 흔적은 그녀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남긴 물건들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삶에서 깨끗하게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장인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는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자존심을 버리고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이 비서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인어른, 민주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과 직접 통화하지 않으실 겁니다. 모든 연락은 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장인은 굴욕감을 느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이 비서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 그리고 이 비서는 곧바로 헬리오스 그룹의 법무팀을 동원하여 모든 서류 작업을 진행했다. 장인은 자신의 회사가 한순간에 민준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세은은 민준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그가 살았던 모든 장소들을 찾아다녔다. 그가 다녔던 대학교, 그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카페,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공원. 그녀는 그곳에서 민준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그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그제야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세계에 존재했지만 그녀의 세계의 일부는 아니었다. 세은의 가족은 며칠 만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의 회사는 민준의 손에 들어갔고 그들은 민준의 부하 직원으로 전락했다. 그들은 민준의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그들이 들어선 사무실은 이전의 초라한 사무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헬리오스 그룹의 화려하고 웅장한 로비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민준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민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이 비서가 그들을 맞이했다. 잔기널은 사장님께서는 바쁘셔서 직접 나오실 수 없습니다. 이 비서는 차갑게 말했다. 사장님께서 당신들에게 새로운 직책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회사의 서류 정리 업무를, 동건 씨는 청소 업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은 씨는 비서 업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단, 사장님을 직접 만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장인과 동건은 이 굴욕적인 제안에 분노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누구라고. 동건은 소리쳤다. 이 비서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들이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당신들이 사장님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하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무력감으로 변했다. 그들은 민준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민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불러온 비극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세은은 이 비서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조차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 존경, 그리고 자존심까지. 민준은 이 모든 상황을 헬리오스 그룹의 회장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세은의 가족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는 그들의 고통을 보며 어떤 만족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게 하고 싶었다.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후회를 심어주고 싶었다. 그때 이 비서가 회장실로 들어왔다. 민주님,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은 씨의 가족은 모두 그룹의 하위 직책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내 다음 단계란요? 이 비서는 궁금해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왔어. 내가 돌아왔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 그리고 김 전무에게 나의 존재를 알려. 이 비서는 민준의 단호한 명령에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이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정한 힘을 세상에 보여줄 때가. 민준이 헬리오스 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한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그의 정체를 파헤치려 혈안이 되었고, 재계는 놀라움과 함께 그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김태성 전무는 이 소식을 접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민준이 단순히 이 비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이 그의 오판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공포로 일그러졌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는 소리쳤다. 강 회장의 아들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이미 죽었어야 할 존재였어. 김 전무는 즉시 자신의 모든 세력을 동원하여 민준의 정체를 파헤치려 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언론을 통해 민준을 비방하는 기사를 유포했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김 전무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의 모든 방역에 대해 철저한 방어와 반격 계획을 세워두었다. 한편 세은은 민준이 헬리오스 그룹의 회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러나 헬리오스 그룹의 경비는 철저했고 그녀는 단 한 발자국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하찮은 존재가 되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오열하며 민준에게 전화했지만 그의 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다. 세은은 민준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녀는 민준이 회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주최하는 공식 행사인 헬리오스 그룹 자선 갈라에 참석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재벌가 친구에게 부탁하여 겨우 초대장을 구할 수 있었다. 갈라 행사 당일, 세은은 낡은 드레스를 입고 행사장에 들어섰다. 그녀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다른 재벌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굴욕감을 느꼈다. 그들 모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녀는 투명인간처럼 취급되었다. 그녀는 사람들 틈에 숨어 민준의 모습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를 발견했다. 민준은 단상 위에 서서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분하고 위험 있었으며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멍청하고 순진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제왕과도 같았다. 그의 옆에는 이 비서가 굳건하게 서 있었고 수많은 기자들이 그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다. 세은은 그의 모습을 보고 충격과 함께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후회, 슬픔, 그리고 억눌러왔던 사랑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멀리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민주는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는 수많은 재벌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걸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속한 세계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처럼 보였다. 세은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민준, 인차. 민준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무시하고 지나쳤다. 세은은 그의 뒤를 쫓아가 그의 팔을 잡았다. 민준, 제발, 나 좀 봐줘. 민준은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낯선 사람을 보는 듯 공허했다.
당신은 누구시죠? 그의 말은 세은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척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야. 세은이야. 당신의 아내였던 세은. 민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내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나를 버렸어.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내게서 떨어져.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세은의 심장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때 김 전무가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민준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회장님께서 이런 하찮은 여자와 아는 사이입니까? 민준은 김 전무를 쳐다보았다. 김 전무, 이 여자가 누구인지 당신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김 전무는 의아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세은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여자는 바로 내가 가난했을 때 나를 버린 여자입니다. 그녀는 나의 가난을 조롱하고 나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내게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습니다. 민준의 말에 행사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세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세은은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불러온 결과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민주는 세은이 떠나는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복수가 성공했지만 그는 어떤 만족감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는 김 전무를 바라보며 말했다. 김 전무, 이제 우리의 거래를 시작합시다. 거래, 김 전무는 의아해했다. 그동안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되돌려 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모든 불법 행위를 세상에 폭로하고 당신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김 전무는 민준의 단호한 태도에 겁에 질렸다. 그는 민준이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민준에게 빌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준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김 전무,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당신은 내 아버지의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했지.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해. 민준은 김 전무를 무시하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힘찼다. 그는 이제 복수의 첫 번째 단계, 즉 그에게 모욕을 준 사람들에게 정의를 되돌려주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의 부모님을 잃은 슬픔과 고통이었다. 그는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김태성 전무가 헬리오스 그룹의 모든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자수했다는 소식은 재계를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그는 곧바로 구속되었고 그의 모든 자산은 몰수되었다. 민주는 그의 파멸을 지켜보며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에게 김 전무는 단지 그의 아버지를 해친 세력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는 이제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다. 그의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밝혀내는 것. 이 비서는 민준의 계획에 따라 지난 몇 년간 김 전무의 모든 통화 기록과 이메일을 분석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김 전무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다. 그는 민준의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음모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이 비서는 민준에게 보고서를 건넸다. 민준님, 김 전무는 당신의 부모님을 죽인 사고로 위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민준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거라고 막연히 짐작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를 마주하자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누가 배후에 있는 거야?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무는 한 그분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분은 헬리오스 그룹 내부의 누군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의 막강한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정체를 알아내야 합니다. 이 비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의 복수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는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고 그들을 죽인 자들에게 정의를 되돌려줄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한편 세은은 민준의 복수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가족은 민준의 하인이 되었고 그녀는 비서 업무를 맡게 되었지만 민준을 직접 만날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헬리오스 그룹의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녀는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민준의 명령에 따라 하찮은 서류 정리 업무를 했다. 그녀는 동료들의 비웃음과 경멸을 견뎌야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준에 대한 후회와 미련이 깊게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세은은 민준의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가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의 등은 넓고 단단해 보였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눈치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민준, 나야? 세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은 천천히 뒤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묘한 슬픔을 담고 있었다. 무슨 일로 왔죠? 나는 당신에게 볼 일이 없을 텐데. 민준. 제발. 용서해줘. 세은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나는 당신의 진심을 보지 못했어. 나는 당신의 사랑을 버렸어. 민주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세은, 당신은 나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어. 당신은 내가 가난했을 때 나를 멸시하고 조롱했어. 당신의 가족은 나를 쓰레기처럼 취급했어. 당신이 나에게 준 상처는 결코 지워지지 않아. 그의 말은 세은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오열했다. 알아.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당신을 잃은 고통이 나를 미치게 해. 당신은 나에게 전부였는데 내가 당신을 버렸어. 민주는 그녀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다. 세운, 당신이 나를 버린 것은 잘한 일이야. 민주는 말했다. 나는 당신이 내게서 떠난 순간 내 진짜 삶을 되찾았어. 나는 더 이상 가난한 강민준이 아니야. 나는 헬리오스 그룹의 회장, 강민준이야. 그리고 나는 이제 내 모든 힘을 다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해친 자들에게 복수할 거야. 당신은 나의 복수에 방해가 될 뿐이야. 그의 말은 세은에게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민준이 그녀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졌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다. 민주는 세은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녀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그는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밝혀내고 부모님의 복수를 완수해야 했다. 민주는 이 비서의 보고서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분, 이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그분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헬리오스 그룹 내부의 모든 정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비서와 함께 그룹의 모든 임원진과 주요 인물들의 과거 행적을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바로
헬리오스 그룹의 보안 책임자인 박상현 이사였다. 박 이사는 그룹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강 회장 시절부터 그룹의 보안을 담당해 왔으며 누구보다도 강 회장에게 충성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민준이 발견한 것은 그의 과거였다. 박 이사는 과거 한때 김태성 전무와 깊은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고 당일, 그는 민준의 부모님을 태운 차량의 동선에 대해 수상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비서, 박 이사의 모든 통화 기록을 조사해 특히 김 전무와의 통화 기록과 부모님 사고 당일의 동선을 재구성해 민준은 단호하게 명령했다. 그리고 박 이사가 최근에 만난 모든 사람들을 파악해 이 비서는 민준의 예리한 관찰력에 감탄했다. 그는 곧바로 박 이사의 모든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박 이사는 최근 들어 정기적으로 한 미지의 인물과 접촉하고 있었다. 그들은 주로 인적이 드문 곳에서 비밀리에 만났고 그들의 통화 기록은 모두 암호화되어 있었다. 민주는 그 미지의 인물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박 이사 주변의 모든 CCTV와 통화 기록을 분석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들의 접촉 장소 중 한 곳에서 미약한 증거를 찾아냈다. 그것은 박 이사가 그 미지의 인물에게 건넨 USB였다. 민주는 즉시 헬리오스 그룹의 모든 기술진을 동원하여 그 USB의 내용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 USB 안에는 놀랍게도 민준의 부모님을 살해하라는 명령이 담긴 음성 파일과 그들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하기 위한 완벽한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은 그분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 음성 파일에는 그분의 정체를 암시하는 단서들이 담겨 있었다. 그분은 헬리오스 그룹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로 민준의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관계였다. 민준의 심장은 분노와 함께 배신감으로 터질 것 같았다. 그의 부모님을 죽인 자가 바로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였던 것이다. 민준은 그분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박 이사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결심했다. 한편 박 이사는 민준의 등장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차렸을까봐 불안에 떨었다. 그는 그분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는 이제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은 박 이사를 회장실로 호출했다. 박 이사는 불안한 표정으로 회장실로 들어섰다. 민준은 그의 얼굴을 응시하며 말했다. 박 이사, 당신이 김 전무와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부모님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 그분이 누구인지. 박 이사는 민준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당황했다.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지만 민준의 눈빛은 그를 압도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민준은 그의 앞에 녹음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이 목소리가 누구인지 알 것 같군요. 당신은 그분의 명령에 따라 우리 부모님을 죽였어. 이제 진실을 밝히고 속죄해. 박 이사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헬리오스 그룹의 모든 것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에게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야? 민주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빨리 말해. 박 이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분의 정체를 밝혔다. 그리고 그 이름은 민준에게 깊은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분은 바로 그의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헬리오스 그룹의 창립 멤버였던 최 회장이었다. 최 회장은 민준이 가난하게 살던 시절 유일하게 그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인물이었다. 민준은 그의 배신에 절망했다. 민준은 박 이사를 경찰에 넘겼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최 회장을 찾아갔다. 최 회장은 민준의 등장을 보고 놀라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민준을 응시했다. 네가 여기까지 올 줄 알았다. 왜 그러셨습니까?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지 않습니까? 최 회장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친구 그래. 우리는 친구였지. 하지만 나는 항상 네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어. 나는 헬리오스 그룹을 창립했지만 사람들은 오직 네 아버지의 이름만을 기억했지. 나는 그게 싫었다. 나는 헬리오스 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싶었다. 민주는 최 회장의 오만함에 분노했다. 그는 복수가 아닌 자신의 탐욕을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한 최 회장에게 정의를 되돌려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최 회장의 모든 불법 행위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파멸시키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민주는 최 회장의 배신에 깊은 절망을 느꼈다. 그는 부모님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그 복수의 대상이 바로 그의 아버지의 오랜 친구라는 사실은 그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그는 복수가 아닌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민주는 최 회장과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비서와 함께 최 회장의 모든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부패한 네트워크를 파헤쳤다. 최 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헬리오스 그룹의 자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워왔다. 민주는 그 모든 증거들을 모으고 언론에 폭로하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한편 최 회장은 민준의 방역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자신을 파멸시키려 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민준을 제거하려 했다. 그는 민준을 비방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헬리오스 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기 위해 시장을 교란했다. 최 회장은 민준의 약점을 공격하기 위해 세은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세은의 가족이 민준의 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세은에게 접근하여 민준을 배신하도록 유혹했다. 세은아, 너희 가족을 다시 예전처럼 되돌려주고 싶지 않니? 내가 널 도와줄게. 민준을 배신하고 내게 정보를 넘겨. 세은은 최 회장의 제안에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다시 예전처럼 되돌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을 배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를 배신하는 것은 그녀의 양심을 허락하지 않았다. 최 회장님, 저는 더 이상 그런 짓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제 잘못을 뉘우치고 싶어요. 세은의 단호한 거절에 최 회장은 분노했다. 그는 세은을 납치하여 민준을 협박하기로 결심했다. 최 회장은 자신의 수하들을 시켜 세은을 납치했다. 세은은 납치되면서도 민준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그녀의 휴대폰은 이미 빼앗긴 후였다. 민준은 세은이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로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모든 세력을 동원하여 세은의 행방을 쫓았다. 그는 최 회장이 그녀를 납치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민준은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회장, 세은을 당장 풀어줘.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끝장이야. 하하. 강민준, 네가 그렇게 이 여자를 사랑할 줄은 몰랐군. 최 회장은 조롱하듯이 말했다. 네가 나를 파멸시키려 한다면 이 여자는 죽을 거야. 선택해. 이 여자를 살릴지 아니면 나를 파멸시킬지. 민주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세은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 비서와 함께 최 회장의 위치를 추적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최 회장은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고 현장과 같은 장소에 세은을 가두고 있었다. 민주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최 회장은 그에게 복수와 사랑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민주는 복수를 잠시 미루고 세은을 구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최 회장이 있는 폐공장으로 향했다. 폐공장 안은 어둡고 습했다. 민주는 최 회장의 수하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그는 총격전과 격투 끝에 마침내 최 회장과 마주했다. 최 회장은 세은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었다.
강민준, 네가 나를 죽이려 한다면 이 여자를 죽일 거야. 민준은 최 회장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함께 차가운 결의로 불타올랐다. 최 회장, 당신은 이제 끝났어.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 당신의 탐욕이 당신을 파멸시킬 거야. 민주는 최 회장에게서 세은을 구하기 위해 전략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그는 최 회장의 수하들을 한 명씩 제압하고 마침내 최 회장에게 접근했다. 최 회장은 민준의 움직임에 당황했고 그 틈을 타 민준은 최 회장을 제압하고 세은을 구출했다. 세은은 민준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민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당신은 안전해.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와 용서,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감정이었다. 민주는 최 회장을 경찰에 넘겼다. 그리고 그는 최 회장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를 세상에 폭로했다. 최 회장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갇혔다. 최 회장의 몰락은 헬리오스 그룹을 뒤흔들었다. 모든 언론은 민준의 뛰어난 전략과 용기에 찬사를 보냈고 그는 재계의 새로운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는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지만 그것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지는 않았다. 민주는 병실에 누워있는 세은을 찾아갔다. 그녀는 최 회장의 수하들에게 납치되었을 때 입은 상처를 치료받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민준을 향한 깊은 미안함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괜찮아. 민준은 나지막이 물었다. 세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나를 구해줬어.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민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당신을 버렸어. 당신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당신의 사랑을 짓밟았어.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민주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세은,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나는 헬리오스 그룹의 회장이 될 수 없었을 거야. 당신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당신의 행동은 나에게 독약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구원하는 약이었다. 그의 말은 세은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민준은 그녀를 용서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는 여전히 깊었다. 그는 그녀와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다. 세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나는 이제 과거를 정리하고 싶어. 당신의 가족은 자유야. 그들은 더 이상 나의 하인이 아니야.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민주는 말했다. 세은은 그의 말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민준,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나.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민주는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세은,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 내게는 더 이상 과거가 없어. 그는 그녀의 손을 놓았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세은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오열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자신의 행복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치른 것이었다. 민주는 병실을 나와 이 비서와 마주했다. 이 비서는 민준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했다. 민준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민주는 말했다. 그는 헬리오스 그룹의 모든 비리를 정리하고 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그는 부패한 임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했다. 그는
헬리오스 그룹을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재탄생시켰다. 그는 더 이상 복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과 그룹의 미래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민준은 세은의 가족과 만났다. 그들은 민준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다. 민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은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당신들은 자유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함께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민준이 자신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민준은 홀로 헬리오스 그룹의 회장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을 잃고 시작되었고 모든 것을 되찾은 후에 다시 홀로 남았다. 그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는 헬리오스 그룹을 통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기로 했다. 민준은 헬리오스 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힘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는 또한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그의 노력은 세상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헬리오스 그룹은 단순한 금융기업을 안토한 소신홈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갑작스럽게 나타난 타이푸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라고 칭송했다. 민준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홀로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 한 여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바로 세은이었다. 그녀는 낡은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자선단체를 돕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굴욕감이 없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변화에 놀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세은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는 망설였다. 그는 그녀를 용서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는 여전히 깊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다시 한번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때 이 비서가 민준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민준님, 세은 씨가 오셨습니다. 민준은 놀라움과 함께 궁금해했다. 세은이? 네, 그녀가 민준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이 비서는 말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들여보내. 세은은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민준을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민준,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야? 민준은 차분하게 물었다.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어서 왔어. 세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이제 떠나려고 해. 나는 당신에게서 받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당신에게서 중요한 것을 배웠어.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삶의 가치야. 나는 이제 돈이나 권력이 아닌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어. 민주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놀랐다.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세은, 잘 가.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세은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민준,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태어났어. 이제 나는 당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당신은 나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야.
그녀는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녀의 뒷모습은 아름다웠다. 민준은 그녀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를 용서했고 이제 그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다. 몇 년 후, 민주는 여전히 헬리오스 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데 전념했다. 그는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현했고,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선물했다. 그의 삶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그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